대다모 회원 여러분들 중 커피가 탈모에 영향을 끼칠까 라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대다모 커뮤니티에서도 커피와 탈모에 대한 얘기와 비슷한 주제인 카페인 탈모 샴푸에 대해서 탈모 예방에 좋다 아니다로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최근 해외 유명 탈모 커뮤니티인 헤어로스토크닷컴에서 2021년 9월 9일 글 하나가 게시됐습니다. 이 글은 커피가 탈모의 원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라는 주제로 이와 관련된 논문을 제시하면서 글이 게시됐는데요. 이 게시글은 댓글창 5페이지를 채울 정도로 엄청난 반응이 있었으며, 대부분 말도 안 된다면서 욕설을 포함한 매우 부정적인 여론들과 일부 긍정적인 여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 주제는 커피가 탈모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죠. 헤어로스토크닷컴에서는 커피에 대해서 내 형과 아버지는 모두 커피를 많이 마시며 탈모 증상이 매우 적으며, 형과 아버지는 살면서 커피를 하루에 20번 넘게 마셔본 적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는 의견과, 내 인생에서 커피를 마신 적이 없지만 나는 공격적인 탈모 패턴을 가지고 있다 라는 부정적인 의견들이 있었으며, 이를 뒷받침하듯 안드로겐성 탈모에 있어서 카페인의 양리학적 이점이라는 관련 연구 논문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인 긍정적인 의견들로는 나는 2주 전에 커피를 끊었고 내 모발은 완전히 재성장했다라는 의견과, 이 게시글에 동의한다, 다량의 강한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을 때 탈모가 가속화됐었다, 과학적으로 명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나에게는 결과가 있었다라는 의견들 또한 적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커피와 탈모는 상관이 있다, 상관이 없다라는 의견들로 갈리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방증할 수 있는 연구 논문 자료로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닥터 램지 아무브 아일렛과 팔레스타인 건강정보가 발표한 커피 및 유전성 탈모증 안드로게네티카의 새로운 연구와 유전성 탈모 시대 종말이란 연구 논문에 따르면, 탈모약 복용을 하지 않는 1466명의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두 그룹으로 나누어 연구했으며, 첫 번째 그룹은 탈모증을 가진 716명이고 두 번째 그룹은 탈모증이 없는 750명입니다. 그리고 총 두 가지 연구를 했는데, 첫 번째로 두 그룹 모두에게 A, B, C와 같이 단계를 나눠서 질문에 네, 아니오로 대답하게 했습니다. 이 연구로 탈모증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 사람들이 커피에 노출되는 것을 보여줬으며, 매일 커피를 마신다가 87%를 차지했으며 때때로 마신다가 12%를 자리 잡았습니다. 두 번째로 탈모를 가진 320명의 19세에서 40세 사이의 남성들만으로 연구를 진행했으며, 탈모 진행 정도에 따라 선택되어 두 개의 주요 그룹으로 나뉘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눈에 보이는 탈모 부위를 가진 사람들을 포함한 280명의 실험자들이었고, 이를 절반으로 140명씩 A, B와 같이 두 개의 하위 그룹으로 나뉘었으며, A 그룹은 커피 그리고 커피와 비슷한 맛도 먹지 못하게 했고, B 그룹은 건강하게 먹되 평소처럼 커피를 계속 마시게 했으며, 두 번째 그룹은 눈에 보이는 탈모 부위가 없는 19세에서 27세 사이의 40명의 실험자들이었습니다. 이 그룹 또한 절반으로 20명씩 A, B와 같이 두 개의 하위 그룹으로 나뉘었으며, A 그룹은 커피 그리고 커피와 비슷한 맛도 먹지 못하게 했고, B그룹은 커피를 더 마시라 했으며 적어도 하루 3컵 정도로 정의했습니다. 이에 따른 반응으로 커피 그리고 커피와 비슷한 맛을 먹지 못하게 한 그룹에서는 모발의 성장과 탈모 부위의 감소를 보였으며, 한 달 만에 탈모가 완전히 멈춘 사람도 있었다고 말하며, 젊으면 젊을수록 탈모 증상이 감소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커피를 계속 마시거나 커피를 더 마시게 한 그룹에서는 129명 중 약 절반 정도인 69명의 시험자가 탈모증이 악화됐으며, 초기 탈모 증상을 보인 사람들은 커피에 대한 민감도를 보였으며 커피 양이 증가함에 따라 증상이 악화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연구 논문으로 바라봤을 때 헤어로스토크닷컴에서 나온 의견들 중 2주 전에 커피를 끊고 모발이 재성장됐다라는 의견과 다량의 강한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을 때 탈모가 가속화됐다라는 의견들을 뒷받침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커피를 계속 마시거나 보다 더 마시게 한 연구 결과 중 129명 중 약 절반 정도인 69명만 탈모증이 악화됐기 때문에 커피를 많이 마신다고 해서 탈모가 더 악화될 확률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반론 의견들 중 안드로겐성 탈모에 있어서 카페인의 양리학적 이점이라는 관련 연구 논문으로 반론을 든 사람이 있었는데, 이 연구 논문의 주 핵심 키워드는 커피가 아닌 카페인에 대한 성분이 탈모증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 논문입니다. 결론은 두피에 적절한 카페인 사용은 탈모증을 완화하는 효능이 있을 확률이 높다라고 말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닥터 램지 아무브 아일렛과 팔레스타인 건강정보가 발표한 연구 논문에서는 커피는 카페인만 함유된 것이 아닌 약 1000개가 넘는 화합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탈모에 영향을 끼친다고 말했고, 단순히 카페인만을 말한 것이 아닌 커피 자체를 둔 주제이기 때문에 현재 주제 논점과 어긋날 수 있는 반론 연구 논문 의견입니다. 또한 사람은 카페인만을 체내 혹은 두피에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경우가 매우 적으며, 그 경우 중 하나는 카페인 탈모 샴푸가 있지만, 카페인 탈모 샴푸 자체가 식약처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닌 샴푸 안에 있는 나이아신 아마이드, 덱스판테놀과 같은 성분들만 인증받았기 때문에 카페인 탈모 샴푸로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으며, 탈모증 완화에 효과적일 수밖에 없는 방법은 탈모약을 복용하면서 카페인 탈모 샴푸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녹차에도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는데 녹차를 마시는 건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와 관련된 논문으로
마지막으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녹차의 AGCG에 의한 체외 인간 모발 성장 향상 연구 논문을 살펴보자면 녹차에는 잠재적이고 유익한 효과인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폴리페놀은 AGCG에 의해 매개되는 것으로 믿어진다고 말합니다. AGCG는 5알파들을 선택적으로 억제하여 안드로겐성 탈모증의 예방 또는 치료에 유용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탈모증과 직접적이고 자세한 연구 논문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성이 비교적 적으며 녹차를 마셔서 탈모증을 완화한다는 건 아직까지는 민간요법의 영역에 가깝기 때문에 관련되어 직접적이고 자세한 연구 논문이 나오기 전까지는 비교적 신빙성이 적은 방법일 수밖에 없습니다. 탈모가 진행 중이신 분들 중 커피 섭취에 대한 걱정이 있으시다면 과량의 커피 섭취가 아닌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신체와 모발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커피 섭취가 조절이 안 되면 관련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거친 뒤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상황에 맞는 처방과 안내를 받거나 본인의 탈모 증상에 따라 커피 섭취를 조절하는 것 또한 매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대다모 회원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게 근무하시길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대다모TV였습니다.